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 개코의 시총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W 쌍바닥이 형성된 것처럼 보이는데 오른쪽 바닥이 더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지만 충분히 지금 하락했기 때문에 한번 상승 기류를 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2 자료가 상당히 많지만 일단 중요한 힘맨 이메일이 민간 단체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이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소프트뱅크 전 CEO 마르셀로 크로웰이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산의 10%가 비트코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올 1월 소프트뱅크를 떠나서 T모바일 이사회에 동참하고 투자회사인 클로웰 캐피탈의 CEO로 있는데요. 비트코인 2022년 컨퍼런스 패널 토론에서 정부의 통화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면서 다가오는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보유량을 80에서 90% 늘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10%를 보유하게 된 것이죠. 보통 자본가들은 비트코인을 2%대로 유지하라고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을 우리의 부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기 시작했고,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오늘날 존재하는 유일한 투자 수단이 비트코인뿐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키요사키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으며 폭풍을 이겨낼 수 있는 잠재적인 방법이 몇 가지뿐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금과 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를 구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말했던 부동산, 주식, 채권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요. 여러 암호화폐 자산과 금과 은을 뽑고 있다면서 시장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확신한다며 그 이유로 국채 수익률 역전을 증거로 인용을 했습니다.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다시 10년물보다 높게 상승했고, 장단기 역전은 심각한 시장 붕괴와 경기 침체가 다가오는 것에 대한 잠재적 신호로 종종 인용된다고 하면서 최근 식료품점을 방문해 보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많은 추가적 증거들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예로 참치 통조림 가격을 예로 들면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2027년에는 참치 한 캔도 못 사 먹을 것이며 미국인 월급으로는 인플레이션 생활이 불가능하기에 파산뿐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일부러 달러를 평가절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금, 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키코 뉴스 인터뷰에서 갤럭시 디지털의 트레이더 책임자인 제임스 얼반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새로운 고점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2023년 2분기까지 각각 100%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아니면은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쯤에는 꼭 그렇게 될 것이고, 그 이유는 이 크립토 공간에 들어오는 사람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이 언젠가는 비트코인을 뒤집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앞으로 2, 3년 안에 우리가 보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2, 3년이 가장 빠른 것이고 틀릴 수 있지만 그 전에는 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계약에 대한 이점을 인식함에 따라 이더리움에 대한 기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스마트 계약 레이어 1의 힘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이더리움의 상승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보면은 이더리움은 디지털 구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더리움의 유틸리티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시민단체 엠파워 오버사이트가 마침내 SEC 힘맨 이메일을 입수하여서 사이트에 공개하였습니다. 자, 문서에 따르면 SEC는 힘맨에게 전 직장 심슨 대초와의 직접적인 재정 이해관계가 있다고 경고했고, 힘맨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전 직장 사람들과 만났다고 밝히했습니다. 이로써 SEC와 힘맨이
문제를 알고 있었고 힌맨과 SEC가 이미 갈등 상태였고 이것을 증명하는 이메일이 공개된 것입니다. 자, 무언가 꼬리 자르기, 몸통 자르기 또는 소송 파기로 가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본문을 보기 전에 제임스 필란 XRP 커뮤니티 변호사는 트윗에서 힌맨을 이중 스파이, 이중 요원이라고 했습니다. 공개된 문서를 자세히 보면 SEC의 윤리 고문인 쉬라 민토는 2018년 1월 25일 윌리엄 힌맨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힌맨 당신은 전 직장 심슨 대처와 범죄적 재정 갈등을 겪고 있고 심슨 대처와 지속적인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있는 동안에는 그들과 만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브리핑에서 논의한 것처럼 그들과 전화 통화조차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에 특별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힌맨 당신은 공정한 거래뿐만 아니라 이전 회사와의 재정적 이해관계가 완전히 충돌하고 있어 어떠한 회의도 하면 안 되고 단체 모임도 하면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이메일이면은 심각한 상태인 것을 2018년 1월 25일 그 당시 이메일을 보내기 전부터 있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힌맨은 경고 후 적어도 3번 이상 전 직장이었던 심슨 대처의 조시 보니를 만났고 심슨 대처가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디지털 자산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센터는 XRP가 증권이어도 상관없다 이런 말을 했죠. 모두가 다 계획이 돼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의 공동 설립자 및 투자자들을 만났고 이더리움을 상업적으로 사용했다고 엠파워 오버사이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돼서 사라 네번 판사는 곧 원고의 내부 문서와 관련한 SEC의 재고 요청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인데 지금 현재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메일과 메모가 리플에 대한 SEC 소송 파기로 갈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일단 이번 엠파워 오버사이트가 공개한 이메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코인노마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2년 컨퍼런스에서 모바일 결제 거인 캐시 앱이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이 결제 앱의 기능은 페이드 인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자동 투자하는 간단하고 무료인 앱을 출시했습니다. 이미 많은 고객들이 캐시 앱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바로 비트코인으로 환전이 된다고 합니다. 1에서 100 사이의 백분율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으며 법정 화폐가 무료로 비트코인으로 변환되는 파워풀한 캐시 앱을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연결된 특정 직불 카드를 가진 사용자는 비트코인 라운드업스 기능으로 소수점의 작은 금액까지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 기능으로 적은 금액을 계산하기가 편리하게끔 여러 가지 맞춤형 카드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캐시 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